그렇게 1차 왕자의 난이 성공한 뒤 정종이 왕위에 올랐고 나라의 실권은 남편 이방원이 틀어주게 됩니다. 사실상 이방원이 보위를 물려받는 교두보와 같았던 그 시절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1400년 1월 원경왕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넷째 시속 이방간이 남편을 치고 차기 왕이 되겠다며 난을 일으킨 겁니다. 예원 씨, 이 사건이 뭐죠? 2차 왕자예요. 그렇죠. 자, 이 소식을 들은 남편 이방원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우리가 배웠을 때 가만히 지켜봤다고 배웠거든요. 좋아, 디테일 있어요. 네. 네, 맨 처음에 그 반응은 그랬었죠. 네네네.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동복 형제를 칠 수는 없다 말하면서 이방원은 버티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한숨과 고뇌를 옆에서 지켜본 원경왕후. 원경왕후는요, 남편 이방원을 조용히 방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자, 그 방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또 새로운 무기를 보여주네. 부인이 곧 갑옷을 꺼내 입히고 단위를 더하고 대의에 의거하여 권하여 군사를 움직이게 하였다. 자, 원경왕후가 지금 뭐 한 겁니까? 싸워라. 약간 등 떠밀어서 너 나랑 네. 싸워라. 안 갈래. 따라와봐요 해가지고 이제 입힌 거죠. 약간 이것만 따르면은 그 이방원은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아내가 이거를 부추겼다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 치면 우리가 위험해지니까. 네. 맞습니다. 이방원은 마음을 다잡고 말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자신을 치러 오는 넷째 형과 맞서기 위해 출격했죠. 그렇게 벌어진 2차 왕자의 난. 원경왕후는요, 팽팽한 교전 상황을 전해드리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의 눈앞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방원이 타고 나간 말이 화살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온 겁니다. 말만. 자, 그걸 본 원경왕후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잘못됐나? 끝났구나. 남편이 죽었구나. 머릿속이 하얘졌겠죠.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가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랄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보였을까요? 스스로 싸움터에 가서 공과 함께 죽으려 하여 걸어서 가니 시녀 김씨 등 5사람이 만류하였으나 그만두게 할 수 없었다. 이야, 보통 사람이 아니다. 소름 돋았어요, 진짜. 남편이 죽었다면 가문도 풍비박산 나는 상황에서 전쟁터로 나가서 남편처럼 싸우다 죽겠다는 투지를 보인 겁니다. 원경왕후는 남편 못지않은 담대한 여장부였던 것이죠. 자, 그렇게 전쟁터로 가려는 원경왕후와 시종들의 신랑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원경왕후의 다리에 힘이 스르르 풀리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근처에 사는 노파가 이방원이 대승을 거뒀다고 전한 겁니다. 원경왕후의 결단력과 믿음 속에서 마침내 이방원이 모든 정적을 해치운 겁니다. 그렇게 1400년 11월 남편 태종이 즉위하고 자신이 왕비가 되는 순간 그때 원경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건 사실 부인이 만든 거야. 그죠? 부인이 시킨 거야. 그동안 고생한 거 막 몰래 무기 막 지하에다 두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막 계속 야, 이건 나 진짜 잘했다. 부인과 그 부인 아버지 민재. 그 두 분이 다 만들었다고 봐야 돼요. 동생들도 동생들도. 그러니까 동생도 무기 돕고 했으니까. 그렇죠. 친정 식구들 합작품.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렇게 왕비의 집안이 됐으니까 민재는 왕의 장인으로 부원군 자귀를 받았습니다.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는 1차 왕자의 난에서
무기와 군사를 대동하고 함께 싸운 공로로 공신에 책봉됐습니다. 태종이 좋은 왕이 되도록 동반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그런데 원경 왕후가 중전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태종 이방원이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경연청이 있어요. 저 신하들과 이야기하는 논의하는 곳, 비즈니스 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곳에 나와서 12일 동안 거쳤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집에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10여일 동안? 맞습니다. 자, 이 일은요. 태종이 즉위한 지 겨우 한 달이 지났을 무렵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각방 쓰는 거하고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도 다 눈이 있는데 막 수근수근거리죠. 아 근데 뭐 바빴나 보죠. 아니면 그냥 그동안 일이 너무 많아서 그죠, 다 여기서 좀 처리한다. 편하게 휴식? 도윤 씨는 바쁘면 집에 안 들어가시나 봐요. 아니요, 집에 계속 들어가는데. 아, 저는 집에 계속 들어가요. 다 늦게 끝내자고. 아, 무슨 말이에요? 하자고. 에휴. 아, 근데 남자들은 가끔 이렇게 휴식하는 시간도 필요해서 그러지 아 않았을까요? 근데 이 왕조사 남자니까. 12여일은 좀 심하긴 했다. 11일은 좀 심하죠. 혼나야지. 일주일이면 괜찮은데. 저 혼나야지. 뭔가 이제 균열이 생기네요. 예, 뭔가 느낌 좀 안 좋아. 싸한 분위기 들어옵니다. 자, 기록엔 원인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태종이 중궁의 투기 때문에 경연청에 나와서 10여일 동안 거처하였다. 중국의 투기? 투기했어요? 왕이 침전을 옮겨 지낸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바로 원경왕후의 질투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태종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이 부부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태종이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당연히 화가 나죠. 혼나지. 그러니 원경왕후 기분 어떻게 했어요? 너무 나쁘죠. 장가 들어와가지고 그때부터 옛날부터 잘 봐줬는데 이렇게 변하니까. 왕이 되자마자. 그러니까요. 원경왕후 입장에선 뭐 당연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태종에게 잔소리를 했고 그러자 태종이 원경왕후의 잔소리를 피해서 아예 잠자리를 옮겨버린 겁니다. 근데 교수님,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왕이 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그 태종은 그러니까 왕권 강화의 한 방편으로 왕실 자손을 늘려야 한다면서 후궁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외척 세력의 분산을 위해서 왕실의 번영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후궁을 계속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아하. 한마디로 태종이 후궁을 드린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외척 경계. 원경왕후와 민씨 집안의 세력이 커지는 걸 경계하려 했던 겁니다. 그렇게 부부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흐른 지 6개월. 그 무렵 원경왕후를 더 화나게 하는 남편의 어명이 내려집니다. 태종이 정비전의 시녀, 환관 등 20여인을 내쳤다. 정비전은요, 바로 원경왕후가 지내던 곳을 가르칩니다. 거기에 이제 시녀랑 환관을 내친 거네요. 그렇죠. 오. 그렇죠. 태종이 원경왕후 처소에 궁녀와 환관 등 20여 명을 쫓아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경왕후의 수족을 잘라버린 거죠. 그럼 그러니까. 진짜 더 힘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때도 또 원경왕후와 태종 사이에 크게 부부싸움이 났습니다. 자, 부부싸움의 발단은 누구였을까? 바로 태종이었습니다. 태종이 이번에는요, 궁녀에게 승인을 내렸거든요. 승인이 뭔지 아시죠? 아, 예, 네. 그런데
그 승인받은 궁녀의 정체에 원경왕후가 완전 아연실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궁녀는 더 이상 태종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자, 어떤 궁녀길래 그랬을까요? 원경왕후의 신녀? 맞아요. 맞구나. 그거는 좀 선을 넘는데. 믿기 어렵겠지만 원경왕후가 궁 밖에서부터 데리고 있던 시녀였던 겁니다. 원경왕후는요, 당장 그 궁녀를 데려다가 처신 잘못했다면서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태종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내가 품었던 그 여인이 지금 가서 혼냈대. 자, 그때 이 태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이거 되게 드라마에서 보던 장면이네요. 그렇죠. 태종은요, 원경왕후 심했다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더 화를 냅니다. 그 결과 아예 그냥 중군정 시종들을 싹 다 없애라면서 초강수를 둔 거죠. 와, 여러분, 이렇게 후궁 문제로 부딪힐 때 원경왕후 심경은 어땠겠습니까? 와, 기껏 키워놨더니 그럼. 정말 굉장히 나쁜 사람이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그동안에 내가 호랑이를 키웠구나. 후회될 아니, 것 같은데. 보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칼을 꽂고 있으니까 너무 화나죠. 교수님, 근데 조선시대는 이렇게 중전이 약간 왕을 좀 질투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로 좀 들었는데 괜찮은 건지. 원경왕후는 고려 시대에서 자란 여인이잖아요. 네. 그 고려 사회는 일부 일처제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후궁들이기를 이해할 수도 없었고 질투도 심했겠지요. 거기다가 눈치가 빨랐던 원경왕후로서는 친정 집안을 경계하려고 하는 태종의 의도를 모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후궁 문제로 태종과 부딪혔던 거죠. 여러모로 진짜 거슬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를 사귀고 또 사귀던 원경왕후. 그런데 몇 개월 후 원경왕후의 속에 천불이 있는 일이 발생합니다. 궁 안에서 누군가의 가례, 즉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 신랑의 정체 설마. 누굴까요? 내 남편? 맞아요. 설마 이게 가능해요? 이게 아니, 잠깐만. 지나가다가 결혼 보는데 누구야? 내 신랑이네? 이러잖아요. 아니 역대 왕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아니,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자, 남편 태종은요,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들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가례를 치르신다는 것은 다시 장가를 가신다는 말이옵니다. 헌데도 정녕 가례색을 설치하라고 명하시는 것이옵니까? 그렇소. 작정하고 성대한 결혼식까지 새로운 후궁과 열겠다 폭탄선을 한 상황. 자, 원경왕후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아, 절대. 원경왕후는요, 당장 태종에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상감과 더불어 함께 어려움을 지키고 같이 화란을 겪어 국가를 차지하였사온데 이제 나를 잊음이 어찌 여기에 이르셨습니까? 속상한 게 다 담겨 있다. 화가 아니라 속상한 속상해. 마음을 썼네요. 와,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과 목표 자체가 정말 허무한, 그렇죠. 정말 잘못된 꿈이었다는 생각? 왜냐면 왕이 되기 전에는 행복하고 사이 좋았잖아요. 너무 높이 올려놨어요. 맞아요. 자, 계속되는 이 태종과 원경왕후의 불같은 부부싸움. 허허, 궁안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난리겠죠. 냉합니다, 냉. 결혼식을 준비하던 신하들이나 왕실 가족들은 이 가시방석이었겠죠. 그럼요. 이거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되는지 모를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중 한 인물은요, 이번 일이 심상치 않다고 느낍니다. 바로 당시 상왕이었던 정종. 정종은요,
동생 태종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어찌 다시 장가들려고 하시오? 내 비록 척자가 없어도 어릴 적 정으로 차마 다시 장가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종말은 하물며 야 너는 척장전을 낳아준 원경왕후가 보고 있는데 후궁 드린다고 야 그것도 결혼식까지 하는 거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라고 전한 겁니다. 결국 태종은 알겠다면서 결혼식을 취소하고 오, 진짜요? 의외네요. 오. 선생님 그러면은 태종이 이제 후궁을 드리는 걸 아예 포기한 거죠? 아니요 결혼식만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그래요? 맞습니다. 태종은 결혼식만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후궁은 그대로 드립니다. 아. 자 그럼 원경왕후 보란 듯이 후궁과 결혼식 하겠다 그렇게 말했다가 뜻이 꺾인 남편 태종의 기분도 어땠을까요? 이제 꺾였으니까 음? 이제 이건 좀 잘못됐다. 태종은요 분노해서 며칠 동안 일을 손에서 놨다고 합니다. 결혼식 못한 걸로? 결혼식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결혼식하고 결혼식 사진도 찍어야 되는데 남겨야 되는데. 태종의 이런 행동은 원경왕후에게 보여주기식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왕인 나는 후궁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일종의 충격요법을 쓴 거죠. 그런데 원경왕후는 어릴 적 사가에서 맺어진 동등한 부부관계였다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태종의 축첩 행위에 대해서 원망도 하고 충고도 하면서 그렇게 불만이 쌓여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태종과 후궁의 결혼식이 취소된 걸로 원경왕후 마음이 좀 풀렸을까요? 아니요. 맞습니다.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원경왕후는요 후궁 입궁에 큰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을 얻어 들어 눕습니다. 태종은요 이후로도 계속 후궁을 드렸고요 원경왕후는 계속 분노합니다. 그 중에는요 아주 충격적인 신분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 여인의 정체 보시죠. 포천의 기생 기생. 가희야는 처음에 가물을 잘하였기 때문에 총애를 얻었었다. 자, 태종이 이번에 픽한 후궁의 정체는 누구다? 기생. 네, 바로 기생 가희야였습니다. 가희야는요 춤 솜씨가 매우 뛰어나고요 외모도 출중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희야를 탐내는 남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 남자들의 정체는요 바로 태종의 측근이자 공신들이었습니다. 그들은요 너도 나도 이 가야를 자신의 첩으로 들이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가야를 차지하려고 어떤 일까지 한지 아세요? 싸워요. 맞아요. 와 싸우기까지. 각자 군사를 대동해서 싸우면서 어이구, 쟁탈전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그 싸움이요 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태종이 나서서 직접 중재를 합니다. 상황이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싸움을 말이던 태종이 가야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태종은요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왕실 족보인 선원록에 오른 태종의 후궁은 무려 18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와, 진짜 많네요. 이게 건강하시다.